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이시나요? 미니어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니어처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조언을 드리고 상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떤 이런 실물 모형 없이 말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부족하지만 실제 주방과 장비들 스케일은 제가 비슷하게 땄거든요. 그래서 미니어처를 가지고 베이커리 카페 주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고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재밌고 알차게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화면 넘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지켜보시면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비단 이 영상은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시는 업체분들께서도 보시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아이가 제가 이제 가상의 주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세트고요. 지금 요 세트에다가 제가 이제 장비 배치를 한 번씩 할 텐데, 장비 배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인테리어 시공을 할 때 준비하셔야 되는지, 또 준비하시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꿀팁 같은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베이커리 카페 주방이니까 오븐을 제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이 아이 많이 보셨죠? 예, 이제 데크 오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크 오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로 굽는 이제 오븐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물을 사용해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도 나가야 되는 배수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븐을 시공하실 때 요런 아이,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저게 뭐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을 써주는 급수관, 그 다음에 물을 다 쓰고 나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배수관이에요. 그래서 전기 오븐이니까 단순히 전기선만 준비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오븐이 스팀을 쓰는 장비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급수관하고 요 배수관, 급수 배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오븐이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싹 돌려볼게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방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시공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판매하는 업자들한테 이 규격만 받아요. 오븐의 규격. 그러면 마치 이게 우리가 집안의 가구처럼 뒤에 딱 붙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오븐을 이렇게 뒤로 딱 붙여 놓습니다. 보시면 틈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이 뭐냐면 급수와 배수가 시공이 된 상황이에요. 물론 현장에 따라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이제 건식 주방을 쓰다 보니까 배수 파이프가 노출이 됩니다. 배수 파이프가 노출이 되고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를 뒤에 딱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오븐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거하고 차이가 있죠. 데크 오븐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스팀을 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뒷벽에서 딱 붙일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방 배치를 하실 때 뒷벽에서 최소 100mm 정도는 공간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아무리 못해도 한 75mm 정도 여유 공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 스페이스에서 물 배관도 내려가고 급수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기선을 한번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전기선을 이렇게 뽑아 놓으셨다라고 하면 짧겠죠. 그죠? 전기선을 이렇게 여유 있게 이 정도로 느려뜨려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븐마다 전기가 투입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오븐 뒷면, 이 뒤쪽에 보시면 오븐 자체적으로 전기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위쪽 단자대에 전기선을 조인하는 그런 타입의 오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오븐이 전기가 연결이 되려면 전기선을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 놓으시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전기를 조인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단자대까지 전기선이 짧아서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장 당일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잘못됐다, 물건 판매한 사람이 잘못됐다, 아니면 중간에 점주님은 얘기 들었는데 전달이 안 됐다, 그런 불상사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은 천장에서 내려오든 벽에서 나오든 4m 정도를 여유 있게 뽑아 놓으시면 이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하나씩 한번 또 살펴볼게요. 데코오븐은 급수 배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똑같이 급수 배수가 필요한 아이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는 컨벡션 오븐이에요. 컨벡션 오븐도 스팀을 쏘기 때문에 급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배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모델에 따라서 배수를 완전히 증발시켜서 배수가 안 되는, 배수가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수 배수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벡션 오븐도 보면 이런 구조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뒤로 딱 안 붙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정말로 주방에 공간이 안 나와서 컨벡션을 뒤로 바짝 붙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급수나 배수 때문에 얘를 바짝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컨벡션을 사용을 못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싱크대를 한번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의 그 컨벡션이나 지금의 싱크대나 둘 다 물을 쓰고 또 물이 나가는 급배수가 필요한 아이인데요. 자, 싱크대를 똑같이처럼 싱크대를 똑같이 이렇게 놓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도 안 붙죠? 그죠? 이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 다리바를 만약에 이 안쪽까지 조금 당겼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급수하고 배수가 튀어나온 만큼 이 다리바를 살짝 안으로 당겨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튀어나온 만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리바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 뒷백은 벽으로 붙는, 마찬가지예요. 컨벡션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 측면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요 위에까지만 컨벡션이고 요 밑에가 받침대라면, 컨벡션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라면 요 컨벡션 받침대를 뒤에를 살짝 짧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역자 구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얘를 이렇게 놨을 때, 아까 제가 요 받침대 부분을 살짝 파서 짧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뒤에를 바짝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주방의 공간에 있어서, 주방 공간의 어떤 앞뒤 스페이스 폭이 너무 짧아서 최대한 그 공간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급배수를 써야 되는 아이들을 한 번씩 다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컨벡션 오븐, 또 데코 오븐, 가장 많이 쓰시는 발효기예요. 발효기도 우리가 발효를 할 때 습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전부 다 급수와 배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또 많이 쓰시는 도우 컨디셔너. 도우 컨디셔너도 똑같습니다. 급수하고 배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싱크대. 싱크대에도 급배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아이들은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급배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테리어 분들한테 이 아이들을 내가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물건을 구매한 업체에다가 급배수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급배수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요번에는 어떤 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싱크대하고 냉장 테이블하고 같이 놨을 때 간섭받는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싱크대가 물을 쓰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장비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수하고 배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싱크대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는데, 만약에 이 옆에 이 빈 공간에 냉장 테이블을 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뒷공간에 냉장 테이블이 들어가고 이 앞에 싱크대가 놓이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냉장 테이블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떻게 됐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앞쪽에 싱크대를 놓기 위해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냉장 테이블이 이렇게 벽으로 바로 붙지 않고, 내가 원했던 거는 냉장 테이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으로 딱 붙기를 원했는데 급수하고 배수 시설 때문에
지금처럼 딱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딱 붙지 않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대신에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시공을 하실 때 여기 있는 파티션, 만약에 이 파티션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고 있는, 실질적으로 무게 하중을 견디는 이 벽이 아니라 가상으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벽이라면 이 밑에 부분을 요만큼을 파시는 거예요. 요만큼을 파셔서 얘네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티션은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 밑부분을 이렇게 파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배수 부분이 이 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똑같은 냉장 테이블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죠? 급수관이나 배수관이 지나가도 냉장 테이블을 바로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여기에 있는 파티션에 급배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요만큼 살짝 파는 거예요. 파서 얘네들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공간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떤 이런 공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냉장 테이블이 튀어나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사이즈에 맞는 대리석을 내가 만약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되죠? 실제로 테이블 위에 돌을 올려놨지만 이 안쪽에 틈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틈이 생겨버리면 뭔가를 작업을 했을 때 이 뒤쪽으로 밀가루라든지 작업한 아이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서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보기에도 좋지도 않고 위생적으로 좋지도 않고.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공간이 생겼을 때는 나중에 이 석재를 조금 더 냉장 테이블의 이 뎁스, 이 깊이 길이보다 조금 더 크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조금 크게 맞추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사이에 사공간이 생겼지만 위에 올라가는 도마를 조금 더 깊게 만드는 바람에 뒤까지 도마가 벽으로 밀착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얘를 조금 더 크게 맞췄을 때는 이렇게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냉장 테이블보다 대리석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놨기 때문에 냉장 테이블은 다 붙지 않았지만 대리석 덕분에 벽으로 완전히 붙을 수 있는 훨씬 더 깔끔한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나무 도마나 뭐 대리석 같은 거를 맞추실 때는 미리 맞추지 마시고 지금처럼 냉장 테이블이나 이런 거 집기들을 다 세팅하신 다음에 실측을 해서 나중에 발주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미리 다 맞춰놔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마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실측을 해서 계산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지금처럼 장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측을 해서 위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 다음은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물을 쓰는 장비들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누수가 되거나 칼칼 넘쳐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물이 새는 그 원인을 찾아서 잠그는 게 중요하겠죠. 더 이상 새지 않도록.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구조예요. 지금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급수하고 배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잘못된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구성해드린 것만 봤을 때는 저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처럼 물이 철철철 새서 AS 기사한테 접수를 했지만 AS가 기사가 오는데도 시간이 있죠. 왜냐하면 5분 대기조가 아니에요. 전화 오면은 바로 5분 만에 뿅 하고 나타나는 도깨비들이 아니라 그 AS 하시는 분들은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전국을 다 누비시는 분들이라서 나는 급한데 막 물은 새는데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일단 물 새는 거 좀 잠가주세요 라고 해요. 어디로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사다리 타고 뒤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븐이라든지 이런 컨벡션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영화 링처럼 이렇게 바닥을 기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구조처럼 완전히 다 막혀 있다. 물은 새는데 잠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AS 기사가 왔을 땐 여기가 한강물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장비 배치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장비 배치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 보시면 얘가 도우콘이고 얘가 데크오븐이고 얘가 냉장고예요. 어느 하나도 함부로 사용자분이 끄집어내기 힘든 헤비한 아이들이에요. 대신에 이 아이는 뭐냐면 빵을 적재는 레크예요. 바퀴가 달린. 그러면 손쉽게 만약에 뒤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땐 이 아이를 바퀴가 달렸으니까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물이 새는 부위를 내가 잠그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디귿자 구조에서 어떤 물을 쓰는 장비를 배치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뒤에 물 쓰는 이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뭐 레크로 쓰셔도 되고, 이게 만약 가구장이라고 치면 가구장을 놨다가 필요할 때 살짝 빼서 이 뒤에 급배수 시설로 접근을 용이하게끔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보통 냉장고나 냉장 테이블 콘센트 위치를 어떻게 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하고 냉장 테이블, 그 다음에 발효기, 콘센트를 쓰는 아이들 순으로 장비와 가장 이상적인 콘센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냉장고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만약에 이게 실제 주방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주방의 높이는 한 2200이나 2300 정도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콘센트를 제가 임의로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지금처럼 콘센트를 만약 이 위치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냉장고를 한번 놔 볼게요.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면 냉장고가 콘센트를 완전히 가려버렸죠. 만일 냉장고를 사용하시다가 잠깐 전원을 내려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러그가 헐겁게 꽂혀 있어서 다시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꽉 꽂을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한 곳에다가 콘센트를 설치를 해버리시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게 냉장고를 또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냉장고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형 냉장고들의 콘센트 위치는 지금처럼 이렇게 냉장고를 가리는 위치가 아니라 이 정도의 위치나 아니면 요거보다 살짝 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에다 해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들에 다른 장치들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살짝 요 위에다가 해 놓으셔야 어떻게든지 내가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뺐다 꽂았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 냉장고가 가리는 부분을 피해서 손이 닿는 부분까지 해서 콘센트를 달아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냉장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가 플랫한 아이들이 많아요. 뒷면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쪽에 이 안쪽에 콘센트가 있다고 하면 굳이 콘센트 때문에 벽으로 이렇게 딱 붙이지 못하고 콘센트 때문에 살짝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라도 냉장고가 들어가는 벽면을 피해서 콘센트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장 테이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 위치에 콘센트가 달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냉장 테이블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냉장 테이블을 설치를 하면 어떻죠? 아까랑 똑같이 냉장 테이블이 콘센트를 가려버리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뭐 대부분 다 냉장 테이블이 콘센트를 가리지, 그러면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냉장 테이블들은 콘센트가 바닥에 있거나 벽 하부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나무 도마를 좀 크게 만들어서 지금 콘센트가 튀어나온 부분만큼의 뒤에 사공간이 생기는 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사공간을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시는 소형 믹서들 있죠. 아니면 핸드폰 충전을 하나 하시고 싶어요. 하여튼 어떤 전열기구, 220 전기를 쓰는 전열기구를 쓰고 싶은데 냉장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꽂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휴대선을 또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꽂아 놓은 다음에 올려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시다면 카메라 앵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도 있지만 위에도 이렇게 하나를 달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 위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냉장 테이블을 연결하는 아이는 밑에 하나 뽑아놨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예비로 전열기구를 쓸 수 있는 콘센트를 하나 여분 정도를 더 만들어 놓으시면 요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믹서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할 때 바로바로 전기를 꽂아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테이블 쪽에는 예비 전열 콘센트 정도를 하나씩은 더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장비별로 급배수가 들어가는 아이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보고 급배수를 시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시공하시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는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오븐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배관하고 급수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벽으로 딱 붙지 않고 어설프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싱크대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어도 이 밑에 보시면 이만큼의 밑에 하부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걸 간섭을 피해서 이렇게 놓는 게 가능합니다. 배관을 피해서 놓는 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아이는 이 아이예요. 엄청나게 헤비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아이가 한 500-600kg 하고요. 무거운 아이들은 1톤이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왔을 때 이 아이를 이 벽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소장님들은 그냥 번쩍 들어서 놓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전달이 되지 않아서 소장님은 내용을 아시지만 수도배관 하시는 분들이 이 장비가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모르니까 오븐이 여기다 설치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배관하고 급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관이랑 급수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처럼 그 필요한 위치에 가장 벽면으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장비를 설치할 때 최대한 붙여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히 급수와 배수를 시공할 땐 장비가 벽면으로 최대한 붙여져야 되는 걸 감안하셔서 최대한 벽으로 붙여서 시공을 해주시면 되시고 요 지금 급수의 높이랑 이 배수의 높이는 보통 200에서 300mm 사이로 높이를 해주시면 돼요. 너무 높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에는 일반 요식업 주방처럼 물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휘핑크림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배수가 잘 안 될 수 있는 이물질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관을 최소한 50파이 이상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방 공간이 된다면 75파이 정도로 해주셔야 배수에 이상이 없습니다. 권장해드리는 거는 75파이 정도를 권장해드려요. 자, 다음은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장비가 들어갈 때 동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장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동선 확보를 생각하지 않고 이 주방의 구조만 만드신 거예요. 구조만 만들어 놓으시고 막상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선의 문제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 제가 요 비어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벽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븐이 일로 들어왔어요. 오븐이 일로 들어왔는데 요 안에다가 오븐을 넣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오븐을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븐을 내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했으면 공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뭘 놓치셨냐면 오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테리어 공사는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는 완성이 돼버렸는데 이 오븐을 넣으려고 해도 이 장비의 폭보다 이 문폭이 좁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면 방법은 둘 중 하나겠죠. 오븐을 분리하거나 파티션을 부셨다가 새로 만들거나. 어느 것도 장비를 구비하신 점주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멀쩡한 장비를 분해해서 넣는 것도 솔직히 원치 않으실 거고 파티션을 부셨다가 다시 넣으려고 하면 그것도 비용적인 문제와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선 자체를 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들어갈 장비보다 출입구 동선 폭이 넓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쏙 왔다 갔다가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큰 장비를 지금 보이시는 이 큰 파티션 말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작은 파티션만 나중에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파티션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미리 넣어놓고 이렇게 랩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칭칭칭칭칭 쌓아놓고 넣은 다음에 이 부분만 인테리어에서 부분 파티션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머지 인테리어 파티션이 다 끝났을 때 다른 집기류들이 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애초에 가장 큰 장비, 내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장비보다 동선을 크게 만드시거나 한쪽 부분 파티션을 맨 마지막에 공사를 하시는 방법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장비 들어가는 당일날 장비가 못 들어가서 오픈이 지연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동선에 관련된 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선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공간적인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동선 확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장비가 정말 장애물 없이, 문제 없이 주방에 설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오븐이 지금 여기 보시는 열을 빼주는 후드인데, 이거 밑에 설치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븐을 설치하기 전에 후드 업체에서 와서 이미 후드를 달아놓고 갔어요. 자, 장비 업체에서 오븐을 가지고 왔는데 띵! 어떻게 되죠? 후드가 너무 낮아서 오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븐의 높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평면적인 스페이스만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에 오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높이를 고려를 안 하셨기 때문에 후드 업자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 높이에 다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후드를 달았는데 지금처럼 오븐이 설치가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냉장고가 후드 밑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요만큼을 냉장고가 침범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원래 예상했던 거는 이 후드 옆으로 냉장고를 이렇게 싹 밀어 넣어서 이렇게 딱 맞게끔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좁아들어서 냉장고가 요만큼 나왔어요. 옆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러면 후드 때문에 냉장고가 설치가 안 되는, 후드를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벽을 다 부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높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후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천정에 매달리는 어떤 선반류, 이런 벽선반 같은 아이들은 미리 장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비를 다 배치해 놓고 나서, 땅에 놓이는 모든 장비들을 다 배치해 놓고 나서 이런 벽선반이나 이런 후드들을 장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런 오븐의 높이를 확인을 해서 후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장비 업체를 직접 연결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높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장비가 피할 수 없는 구조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장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꺾어야 되는데 얘가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닿여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비 배치가 끝나놓고 다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높이 계산을 하셔서 높게 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너무 높게 달아버리면 응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끼리 협의를 해서 얘를 나중에 달 것이냐 아니면 높이를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은 잘못된 그 후드 설치, 우리가 덕트라고 하죠. 잘못된 덕트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아이가 컨벡션 오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컨벡션 오븐에서 나오는 열을 빼서 밖으로 보내주는 덕트 시설입니다. 저희가 뭐 후드라고도 하고 덕트 시설인데, 앵글상으로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는 분들은 전문가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이고, 저게 뭐가 잘못됐지 하시는 분들은 창업 전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일 텐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컨벡션이면 컨벡션 문을 열면 증기가 어디로 나오죠? 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덕트는 뒤로 붙어 있죠. 아무리 여기서 빨아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문을 열어서 여기서 나와버리면 이게 빨리지 않고 다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덕트를 한 이유가 없는 거죠.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덕트는 적어도 장비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게 가스레인지예요. 저희가 간택기라 그러죠. 가스레인지 보시면 이 가스레인지보다 덕트가 훨씬 더 튀어나왔고 옆으로도 더 튀어나왔죠. 실제로 어떤 이렇게 열을 내거나 열 증기가 나오는 아이들을 응집에서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덕트가 하는데, 이 열을 내는 아이보다 덕트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제대로 응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런 사이즈는 장비를 구매할 때 덕트 사이즈를 전문가, 판매자하고 상의를 꼭 하시고 다셔야 돼요. 지금처럼 덕트는 달았지만 효과적으로 증기를 빼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 문을 열었을 때 여기서 열이 많이 나오는데 덕트가 짧아 버리니까, 나는 열을 뺀다고 덕트를 달아놨지만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덕트 사이즈나 위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덕트를 사용해야 되는 베이커리 장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설명드렸던 컨벡션 오븐. 그러니까 뭔가 열을 내는 기계적인 장치는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데코 오븐. 열을 내는 레인지. 뭐 그리들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들이나 이런 레인지 같은 경우들도 다 덕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도어 컨디셔너.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어 컨디셔너는 열을 내는 장비가 아닌데 왜 덕트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도어 컨디셔너 자체 이 내부에서는 열을 내지 않지만 요 위에 보시면 냉동을 하기 위한 컴프레셔, 냉동 모터가 요 상부에 존재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천정고가 너무 낮아서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냉동 모터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도어 컨디셔너, 수직형 냉장고들 다 냉동 모터라고 하는, 안에서 어떤 냉장이나 냉동을 담당하는 다 냉동 컴프레셔가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천장이 너무 낮아서, 이게 천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천장이 너무 낮아서 얘네들이 이 공간이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컴프레셔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 열이 빠져나가서 컴프레셔가 원활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천정고가 너무 낮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시설로 해서 이 안에 갇혀있는 열을 빼주는 게 이런 냉동 모터를 쓰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천정고 높이를 감안했을 때 보통 천정고가 2100 이하, 그러니까 2100이 안 되는 주방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위치한 장소에서도 열을 빼주는 게 훨씬 더 이 장비를 오랫동안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방법,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할 때 전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개는 220 전기를 쓴다, 380 전기를 쓴다, 이런 게 좀 낯설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비를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구분 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220 전기를 쓰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380 전기를 쓰는 아이들이 주로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380 전기를 쓰는 아이 중에서 가장 큰 전기 용량을 잡아먹는 데크오븐입니다. 데크오븐 같은 경우에는 380 전기를 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220 전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벡션 오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오븐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380 전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경우에 따라서 380 전기를 3상으로 쓰는 아이들이 있고 3상 4선식이라 그래서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380을 쓰는 아이들이에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런 믹서기들, 스파이럴 믹서하고 버티컬 믹서를 제가 지금 앞에다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런 믹서기들도 대부분 단상을 쓰는 아이들보다는 어느 정도 헤비하다, 보통 한 30L 이상급들은 대부분 다 380 전기를 많이 씁니다. 30L 이하급들은 220을 쓰는 아이도 있고 380을 쓰는 아이도 있는데 30L 이상급서부터는 대부분 38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80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220 전기를 쓰는 아이가 오는 건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20을 준비해 놨다가 380 쓰는 아이가 왔을 때는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가 새로 들어가야 돼요. 선을 다시 따거나 차단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믹서기들은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들도 380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380 맞나요? 220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80 전기 쓰는 아이, 대표적인 아이들을 여기다 놔뒀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로라. 요 파이로라도 220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주로 다 380 전기를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빵을 굽는 오븐류, 믹서기류, 파이로라 정도는 주로 380 전기를 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주방을 얻으셨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직사각형 구조나 정사각형 구조를 띄고 있으면 좋은데 다 그렇지 않죠. 기둥이 중간중간 내려와 있다거나 아니면 벽이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거나
그래서 사실 그랬을 때 장비 배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 안에서 어떤 장비를 넣으실 때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기둥이 가리고 있어서 이 뒤로 붙일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렸는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빗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다 죽어버리죠. 실제로 그 주방에서는 이 한 평 조그마한 공간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게 되면 이 뒷공간은 다 죽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는 게 내가 같은 주방 평수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동선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형태의 맞춤형 집기류들이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큰 장비들을 구매하시고 나서 이런 집기류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시는데 대부분 무슨 이제 서울의 어떤 시장 같은 데 가셔서 이미 정해진 사이즈 기성품들을 이제 싸게 파니까 그런 집기류들로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셔갖고는 내가 처해진 이 주방이 다 성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그런 주방에 딱 떨어지는 배치를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맞춤 제작을 해주는 업체를 찾아가시면 지금처럼 요 죽어있는 이 스페이스에다가 싱크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딱 맞춰서 이렇게 딱 짜져 있죠. 말 그대로 설거지를 하고 나서 올릴 수 있는 선반이 되는 거예요. 작은 선반이 되는 건데 제가 한번 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죠? 요 꺾여 있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싱크대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싱크대를 설치하러 오시는 분이 이 옆에 있는 날개를 현장에 와서 용접을 해서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달린 상태로는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조금 들이시면 맞춤형으로 이런 전체적인 내 주방 특성에 맞춰서 이런 맞춤 가구하는 것처럼 주방 집기류들을 꾸미시면 빈 공간, 죽는 사공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세요. 주방 배치 레이아웃을 할 때 그냥 중요한 오븐이나 다른 장비들을 샀으니까 신경을 안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업체들을 찾으셔서 가장 내 주방에 빈틈없게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업체들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베이커리 창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또 팁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뭐냐면 베이커리 주방의 동선이에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저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뭐 100%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창업은 하셔야 되는데 주방을 어떻게 꾸미시는지 잘 모르셔서 엉뚱하게 배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세탁기가 거실 TV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안마기가 베란다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약간 모순되는 구조, 전혀 맞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동선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이 뭐냐면 계량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게 계량 작업대입니다. 여기 계량을 하시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계량 작업대 위쪽으로는 다양한 재료들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들이 붙는 게 이제 통상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계량을 끝나게 되면 바로 믹싱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을 하기 전에 반죽이라고 그러죠. 계량이 끝난 아이들을 이렇게 반죽을 하러 가는 곳이 멀어서는 안 돼요. 계량을 하고 바로 반죽을 할 수 있는 가까운 동선으로 믹서기들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지금 이 뒤쪽에 보시는 이 공간이 창고예요. 나중에 냉동 창고로 쓰실 수도 있고 뭐 상온 창고로 쓰실 수도 있는데 원재료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이 계량을 할 수 있는 곳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할 때마다 멀리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을 할 수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 후에 바로 반죽을 할 수 있는 이런 믹서기들. 또 이제 우리가 믹서기 특징이 뭐냐면 자주 씻어줘야 돼요. 자주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믹서기하고 싱크대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믹서기는 반죽이 한번 끝날 때마다 씻어줘야 되는데 이 싱크대가 멀다면
힘들겠죠. 특히나 이런 버티컬 믹서들은 볼이 빠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툴, 유틸리티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들고 가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저 멀리 하나만 있다라고 치면 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반죽을 치는 곳에서는 특히나 이 버티컬 믹서의 이 볼이 크기 때문에 좀 큰 싱크대 900이나 1200 정도의 사이즈 싱크대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공간 스페이스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싱크대 옆에 작은 씻혀서 놓을 수 있는 선반을 달거나 지금 계량 작업대처럼 여기 위쪽에다 벽선반을 다셔서 바로바로 세척 후에 뭐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는 게 여기 가스레인지인데 요즘에는 이제 가스레인지뿐만 아니라 인덕션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주방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가스레인지를 쓴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런 관택기 렌지들은 열을 배출시켜 줄 수 있는 후드가 꼭 설치가 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반죽이 끝난 아이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하기 전에 성형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성형 작업대가 크게 두 개를 차지하고 있죠. 보통 제빵에서는 이런 나무 도마를 많이 쓰시는데 이 성형 작업대는 집기류, 구조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냉장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부족한 냉장 시설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그런 파리지행, 자연 숙성 발효를 원하신다면 이 밑에를 나무로 파리지행 스타일로 꾸미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찌됐든 성형 작업대가 이렇게 널찍하게 있어야지만이 제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성형 작업대 위주로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 있게끔 널찍널찍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 성형이 완료된 아이들을 발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형 작업대하고 발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성형에 필요한 냉장에 필요한 갖가지 재료들이 성형 작업대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발효나 아니면 원재료 꺼내는 아이들이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하면 불편하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형 작업대에도 일단 발효나 원재료 보관하는 아이들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발효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베이킹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데코 오븐하고 컨벡션 오븐이 있는데 발효를 거친 아이를 바로 베이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베이킹이 완료된 아이가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바꿔서 배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원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가장 근처에 계량 작업대를 잡으시고요. 계량한 후에 반죽을 한 후에 성형을 하시고 나선 발효를 거쳐서 베이킹. 이 구간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잡으시는 게 좋고 지금 이 주방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파이실이 베이킹실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베이킹을 하는 구간은 열을 많이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도 유지에 되게 중요한 이 파이실은 베이킹실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으로서 지금 보시면 25박스 냉동고, 파이로라, 그다음에 냉장 테이블 위에 대리석, 싱크대. 파이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싱크대를 쓰실 일이 많으세요.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면 파이실 쪽에도 이렇게 싱크대를 하나 갖다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파이를 한번 칠 때마다 이 파이로라의 스크래퍼라든지 청소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싱크대를 하나 놓으시고 우리가 파이를 치고 나서 냉을 바로 먹일 때 냉동고가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사람의 체온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움직이는 동안에 이미 또 작은 미세한 온도 변화가 생기고 이쪽은 또 베이킹실에서 온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버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단 거리에 냉동고를 확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냉장고는 테이블 형태로 파이를 밀고 나서 성형을 하시는 작업대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통 기본은 파이실에는 냉장 테이블로 작업대를 가져가시고 상판은 나무를 하셔서 되시고 대리석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초콜릿이라든지 제과 쪽에 관련된 작업을 하시려면 돌판이 유리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실에는 보통 냉장 테이블 위에 대리석 올리는 걸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아이들이 제빵과 제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방 평수가 대략 15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5평인데 이런 냉동 창고라든지 원자재 보관 창고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 그래서 보통 15평 정도면 충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베이커리 장비들을 놓고도 생산이 가능하시다는 거. 일단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가 100%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기준으로 주방 배치를 하실 때 너무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배치를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견적을 알아보시기 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